미국 사람들은 1분 동안 25걸음 정도를 옮겨요. 유럽은 평균 27에서 28걸음을 옮기고요. 일본은 1분 동안에 35걸음 옮기는데 한국 사람은 몇 걸음 옮길 것 같습니까? 1분이요? 네, 1분 60초잖아요. 네. 60걸음 정도 가지 네, 않을까요? 56걸음 옮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특히 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빨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압력 같은 것들이 그래. 사실 이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영향을 많이 주고요. 상대적 박탈감이 많고 푸시당하는 글쓰기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혹시 원래 인간이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아도 되는데 사회가 맨날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를 너무 많이 강요하다 보니까 혹시 개인들이 아,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못하네, 또 못하네 이렇게 해서 점점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네. 특히 이게 그 경쟁지향적이고 네.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뭔가 잘하는 걸 보여줘야 돼서 네. 실제 내 모습하고 많이 괴리가 되고 네. 이런 문화권에서 훨씬 더 그게 심하죠. 그쵸. 이게. 사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많이 쓰는데 한국은 특히 그럴 요소가 많은 게 1등만 기억하는 어떤 세상. 옛날에 코미디에 나온 얘기도 세상. 있죠. 네. 또 하나는 거기다 또 한국은 뭐가 있어요. 잘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잘해야 돼요. 여기 제가 다른 데서 얘기했는데 실제 사람들이 1분 동안 몇 걸음을 옮기는가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류학자 연구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1분 동안 25걸음 정도를 옮겨요. 유럽은 평균 27에서 28걸음을 옮기고요. 일본은 1분 동안에 35걸음 옮기는데 한국 사람은 몇 걸음 옮길 것 같습니까? 1분이요? 네, 60초잖아요. 네. 60걸음 정도 가지 네, 않을까요? 56걸음 옮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특히 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빨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압력 같은 것들이 그래. 사실 이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영향을 많이 주고요. 상대적 박탈감이 많고 이렇게 푸시당하는 게 많으니까 이 일에 대한 부담감은 자꾸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피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미루는 거죠. 그래, 옆에 좀 자극들을 좀 이렇게 좀 끊어야 돼. 무슨 자극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무슨 SNS나 이런 것도 보면 볼수록 남들은 다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맨날 뒤처지는 것 같고. 다들 보면은 뭐 알래스카에서 한 장 뭐 이런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뭐 알래스카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 SNS 그래도 보면은 이런 각도에서 그 다들 저 찍으시자 찍는데 그냥 찍는 것도 아니에요. 각도를 뭐 위에서 찍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니, 겉으로 보여주는 문화 때문에 그냥 자기 그대로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보여주기가 심한 문화예요? 원래 그게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이게 뭔가 제한적인 문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소스 같은 게 제한되어 있을 때 그런 게 훨씬 더 경직되게 된다고 해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일부에서는 물 부족 국가와 물이 좀 더 넘치는 국가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낙천성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대요. 물 부족 우리 물 국가까지 부족 가요? 국가예요? 물 부족 국가예요. 실제로 삼면이 바다이지만 물 부족 국가.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그래도 정도는 우리 충분한 부족함 거 아니에요? 없이 야 교수님 물 좀 갖다 드리세요. 지금 안 주셔. 실제로 그 이제 연구들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사막이나 물 부족 국가에 있는 사람하고 물이 넘치는 그런 지역하고 네. 이게 상당히 사람들의 어떤 사고 패턴이나 그래요? 어떤 그 허용성이 다르대요. 차라리 따뜻한 나라랑 그치, 기후에는 좀 추운 확실히 나라라고 영향 받는 하면 것 오히려 같아요. 이해가 물론 될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근데 결국은 리소스나 자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한된 자원인데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아니 물보다는 다른 자원이 부족하다면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워낙 우리는 뭐 천혜 자원이 그렇죠, 좀 자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치니까. 근데 물 정도는 그래도 우리 계곡마다 그래도 졸졸졸졸 물도 있고 옹달샘도 있고 한데 여튼 뭐 어쨌든 네.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그럴 수 있다. 하여튼 그 너무 우리가 비교가 심한 게 혹시 뭐랄까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신분제 같은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좀 있고 그게 이제 그게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풀리면서 다 같이 이제 비슷비슷한 데에서 제가 잘난 게 왜 나보다 잘났는지 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더 그런 비교나 이런 게 심해졌나 생각은 좀 했었는데 사회 비교 경향성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좀 학교에서 꾸물거림으로 어떻게 온 거예요 지금? 그냥 왜냐 본인의 궁금증. 아니 공부하는데 그 얘기 되는 게 네. 실제로 그런 문화에서 네. 훨씬 더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더 많아지게 강하니까. 되고 네. 잘 못할 것 같은 불안이나 이게 올라오게 되면 이 일을 피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아까 그 거죠. 뭐 예를 들면 게으른 완벽주의 자기 비하가 좀 세다거나 이런 비하가 것들도 세지고. 원래 그 정도까지 사람은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약간 핑계 아닐까요?
상당히 이게 강하게 키우시는 분들이 저런 사람들 네. 때문에 자기 비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하하지 마세요. 하면 돼요 그냥. 다양한 거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모두가 어떤 지향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 모두가 더 어떤 다이어트는 어떤 그 바디 쉐입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되게 획일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공정한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너무 또 트렌드가 빨리 바뀌어요. 네. 뭐 얼마 전까지 다들 그 뭡니까 뭐 무슨 운동 뭐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뭐 러닝 해갖고 러닝하고. 또 맨날 바뀌고 그래서 또 러닝화 사야 돼. 또 러닝화 샀는데 또 바지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입었는데 나만 혼자 또 그냥 면바지 입고 나갔다 또 무시당하고 또 딴 거 사야 안 돼. 하면 무시하세요 그냥. 제가 그 스키니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옷을 사지 않고 버리지 스키니진이요. 않으니까. 스키니진이요. 근데 그 진짜 언제 한 20년 전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언젠간 살 빼면 다시 입어야지 이러고 넘어왔는데 네. 그게 다시 스키니진 유행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 어린이 PD들이 네. 어머 기자님 존버 하셨네요. 돌아오려고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거부해가지고 그래요? 다시 밀려났어요. 입으면 입는 거. 유행이.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이렇게 되게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뭐 하나 쭉? 하면 이렇게 네. 그걸 쫙 다 따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달리기 열심히 요즘 많이 하시는데 일을 미루는 사람들 중에서 네. 그런 걸 할 때 아니 그 저기 뭐 또 운동이나 이런 걸 이제 시작하거나 하잖아요. 되게. 근데 왜 깔맞춤을 왜 하는 겁니까? 저는 운동 시작하기 전에도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아래 위로 깔맞춤. 그다음에 이게 워킹 환지, 러닝 환지 뭐 이런 사람들은 마사이 신발까지 또 찾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게 그렇게 그거를 하는데 그걸 안 하면 나 혼자 그걸 안 하면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소외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맞아. 우리가 집단주의 맞아요, 경향이 맞아요. 너무 강하죠. 상당히 강하죠. 그죠. 사실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집단이 강한지 모르겠어. 맞아요. 옆집에 누구 사는지는 좀 알 필요가 있지 알면 않을까요? 좋지 만나면 좀 않을까요? 인사도 하고 네. 이렇게. 그래도 얼굴을 보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그런 빠른 또 트렌드 변화가 우리한테 또 압력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꾸물거리는 거는 본인이 제일 잘한다. 그죠? 그렇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꾸물거린다 판단한다면 일단 제일 쉬운 거는 일단 5분 먼저 마음 먹고 5분 안에 시작하고 뭐 15분을 지속하라. 5분 안에 시작하고 15분을 지속하라. 조금 더 꾸물거려야지 라고 마음 먹고 15분 동안 또 15분 지속해서 동안 또 꿈을 거리고. 근데 아까 뭐 현실 저항형 분들은 들었거든요. 실제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결과를 본인이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를. 근데 이게 꾸물거리는 건 이제 일을 시작할 때의 관점이고 마무리를 못 짓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있잖아요. 이제 보통 지연 행동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 계획 단계에서 아예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계획 자체를 안 세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획 세우고 시작하는 단계, 착수 단계에서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고 네. 계획하고 착수를 했는데도 지속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 오는 사람은 계획도 세우고 착수 시작도 했고 지속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미쳐버리겠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로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완수지연이라고 해요. 이거를 내놨을 때의 찝찝한 평가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 못하고. 예술가 중에서도 끝을 못 내고 계속 수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완수지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마침표를 안 찍을까요? 그게 왜냐하면 불완전해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그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는 걸 봤는데요. 네. 이게 모델이 이게 그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모델이 잠깐 돌아보면 앵글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그래서 평생 그려야 되는 거 수천 번을 이걸 그려서 모델이 고역이었겠죠. 제가 주식은 잘 사는데 팔지를 못해요. 딱 마침을 쳐야 되는데 그게 좀 그 경제 전문가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전에 어떤 거를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오르든 내리든 어느 정도 자기 계획을 얼마에 해서. 팔겠다는 그 네. 계획 원래 왜냐-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고 그렇죠. 또 내려가게 되면 더 안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맥시마이저라고 해서 가장 꼭대기에서 팔고 가장 낮은 데서 사고 이건 가능하지 않는 거죠. 저 그 정도 양심이 없진 않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 싶죠. 예. 근데 항상 보면 엉덩이쯤에서 사갖고 발목쯤에서 팝니다. 계속 지금 댓글이 올라서 하나 물어보는데 네? 분이 왜 비뇨기과를 빨리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가지 않냐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누가 안 가고 있나요? 비뇨기과를 왜 안 가냐고요? 네.
비뇨기과를 왜 가 이 사람들아. 아니 정프로님 뭔 일이 있었나 봐요. 그 무슨 컨텐츠에서 비뇨기과 선생님이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거 딴 데서 본 것 좀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거리지 마시고 네. 오늘 가세요. 가세요. 지금 가세요. 제가요? 네, 5분 안에 가시고 15분 동안 거기 계세요. 그럼 되죠.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요한 결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혹은 결과가 되게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잘 될 수도 있는 큰 결정을 미루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죠. 아무래도 큰 결정 이후에 그 결과가 예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운 일일수록 그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미루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은 절대 미루지 않는데 네. 특정한 어떤 일에서만 미루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사 논문을 쓴다. 다른 건 미루지 않는데 그거는 계속 그 진전이 없고 계속 일을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dissertation procrastination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특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꾸물거림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의 실패라고요. 되게 그 특정한 거에 연관되어 있는 그 어떤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핸들을 못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